경남의 청소년 백신 접종 예약률은 이틀 만에 3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청소년과 학부모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전문가 의견 들어보죠.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신학회 부회장인과 동시에 또 소아청소년 전문이시기 때문에 네, 바로 한번 묻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청소년들에게 안전합니까? 그 세상에서 네. 100% 안전한 백신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이라는 거는 위험과 네. 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이익이 월등히 높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것이 백신이고요. 예. 이미 이제 코로나 백신은 성인이 접종을 해봤기 때문에 네. 저희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임상시험 얘기하잖아요. 네. 청소년들에 대한 임상시험은 마쳤나요? 미국에서 이미 했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성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자료를 바탕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이익과 위험을 네. 비교했을 때 교육 현장에서는 이익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백신 접종 후에 생기는 이상 반응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일도 난다든지 심근염 생기고요. 그다음에 뭐 흉통 생기고요. 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참 차분하게 받으실지 걱정이고요. 특히나 대상이 이 소아청소년이다 보니까 네. 이 성인들은 이상 반응이 생기면 본인들이 알아서 병원 다니시고 하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예. 그런 제가 소아청소년 의사 입장에서 보면 우려되는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에서는 나라마다 조금 틀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코로나 환자가 많은 나라들은 접종을 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그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조금 이제 여유 있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그다음에 이런 그 카나다 같은 경우에 예. 또 유럽에서 보면 뭐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접종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영국은 이제 접종을 이제 하라고는 하긴 했지만 2차 접종 후에 네. 이상 반응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1차 접종만 해도 효과가 있더라는 판단 하에서 1차 접종만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 환자만 예. 접종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고위험군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어떤 경우일까요? 자, 고위험군은 우리가 만성병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치료하는 병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증후군, 당뇨병, 네. 천식, 그러니까 신경계 질환 이런 것들이고요. 네. 뭐 소아나 성인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성인이 이제 질병의 종류가 좀 더 많을 뿐이겠죠. 네. 네. 이 소아청소년이 백신을 접종할 때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주의사항들이 있을까요? 접종할 당시에는 뭐 그렇게 주의사항이 없고요. 접종하는 것도 그날 당일 상태가 좋다라면 네. 뭐 접종 금기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접종 후에 이런 이제 조치들, 특히 이제 그 소아청소년 또 문제가 뭐냐면 네. 뭐가 있냐면 그 백신 접종할 때 약간 두려움이나 긴장 때문에 네. 미주신경 실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현장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예. 성인들 똑같이 아나필락시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대처를 또 잘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국내에서 이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흉통이 네.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상 반응이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대비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생기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갖고 검사 받고 또 적절한 대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는 그 면역 충돌인가요? 그 백신 성분과 네. 그러니까 접종하는 분들 몸에서 네. 그러니까 이상 반응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만 취하면 현재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아직 발생했지만 네, 네.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접종에 이득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꼭 접종- 맞아야 될 분이 있다면 어떤? 그러니까 경우일까요? 소아청소년들에서 네네. 우리가 이제 만성병을 가진 분들 그리고 집에 가족 중에서 네. 만성병이 가진 분이 계시거나 아. 고령자가 계시면 네. 그 소아청소년들은 접종하는 게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무증상일지라도 혹시 그쵸. 가족에게 접할 수 옮길 수 있으니까.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렇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접종에 앞서서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거나 우려되는 점들 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 이상 반응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문가의 판단들을 좀 신뢰하시고 네. 또 따라주시면 아마 혼란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 접종률 같은 거를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죠.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접종자와 이제 접종하지 않은 분들을 비교하게 되면 차별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안 하는 걸로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인에게는 백신 권고를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자율에 맡겼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접하신 후에 상황에 맞게 그렇죠. 판단하시면 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